자, 계속 나가도록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제 복습 겸 나가는 거예요. 네, 스탠다드 포텐셜, 그죠? 표준 전위. 근데 이제 기준을 뭘로 잡는다고 그랬죠? 프로톤이 환원돼서 이제 수소 기체로 되는 요 상태를 인위적으로 0볼트로 정의한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의해 놓고 다른 많은 반쪽 반응에 대해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실버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실버 금속으로 되는 요 반응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느냐? 요 바로 요 장치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왼쪽에 요 반응이 일어나도록 조건을 맞춰줍니다. 그죠? 어떻게 했죠? 이것은 이온이고 기체니까 이제 실제로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여기 백금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백금을, 그죠? 백금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돼요? 요거 어, 수소 기체를 백금과 이게 접촉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수소 기체 탱크를 왼쪽에다 놓고서 여기서 관을 통해서 수소 기체를 여기 백금 표면에다가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요. 그런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양성자, 요 용액에 양성자의 농도를 1몰라로 맞춰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액티비티를 1몰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가능하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감쌉니다. 물론 밑에 여기는 막이 있어서 이온이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더 깔끔하겠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한쪽에는 비커를 취해서 여기다가 용액에는 실버 이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실버 나이트레이트를 녹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사이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솔트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양단의 이 전압 차이를 이렇게 볼트미터로 잽니다. 어떻게 되느냐? 볼트미터는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단자를 여기다가 은에다가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여기다가 백금 쪽에다가 연결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런 다음에 측정하게 됩니다. 모든 이제 표준 상태니까 이것도 농도를 1몰라로 맞추고 또 농도 1몰라 수소 기체의 압력은 1기압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0.799V가 나왔다. 근데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 상태 이것은 어때요? 0V로 정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버 이온과 전자를 이렇게 받아서 실버 금속으로 되는 요 반응의 반쪽 반응의 이 제로 값은 0.799V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저기 라인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여기 백금이 있고요. 왼쪽부터 씁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즈 바운더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있고 또 여기 액체와 프로톤과 또 페이즈 바운더리가 또 생기니까 이렇게 있고 솔트 브릿지 페이즈 바운더리가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그러니까 두 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실버 이온, 또 실버 금속 이렇게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잴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익숙하죠? 저기 지지난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런 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교과서에서는 이게 전부 다 이제 환원 형태로 다 표시했어요. 반쪽 반응을. 근데 이제 여기 그 순서를 이지로 값이 큰 것부터 일반적으로 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근데 제가 나눠드린 그 신현섭 교수가 그 작성한 그런 논문에는 이걸 거꾸로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유만 저 해석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가장 강산화제와 가장 강환원제 그리고 가장 약한 산화제와 가장 약한 환원제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장 강한 산화제는 뭡니까? 요 값이 큰데 그러면 여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바로 왼쪽에 있는 물질 플로린 가스가 가장 강한 산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롱게스트 악시던트가 이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물질들은 뭐라고 그랬죠? 이건 전부 다가
이쪽은 산화제로만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다시 했다 그립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물질들은 말이죠. 요 물질은 오직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옥시던트,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소 기체가 불소 기체가 가장 강산화제면은 어떻게 되죠? 밑에는 리튬 잠깐만요. 여기 가장 강산화제면은 요 리튬 일가 이온은 가장 약한 산화제입니다. weakest oxidant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장 강한 환원제는 뭡니까? 요 값이 가장 작은 것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리튬 금속이 strongest reductant가 되고 여기 있는 물질들은 전부 다가 다 환원제라고 했어요. 산화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환원제는 여기입니다. 이거죠. 불소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물질들은 오직 리듀싱 리덕턴트, 그죠? 이렇게 잘 안 써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실 거로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네른스티케이션을 다시 쓰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에 대해서 반척 반응에 대해서 네른스티식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죠? 여러분 배웠죠, 그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를 쓰고 그죠? 이렇게 RT 오버 NF, 그죠? 자연 로그 여기 이쪽에 있는 농도, 정확히는 액티비티, 그리고 여기 반응물 그 분모에 쓰게 됩니다. 그죠? R은 기체 상수고 T는 절대 온도, N은 전자의 몰수, F는 패러데이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요 반응에 대해서 보세요. 네른스트식을 위에 반응이 있는데 위에 밑에 반응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위에 반응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이 밑에 요 반죽 반응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위의 반응에다가 어떠한 상수를 곱해도 말이죠. 여기도 2를 곱했는데 2를 곱하던 20을 곱하던 200을 곱하던 0.2를 곱하던 0.1을 곱하던 안 변하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어요. 요 반응의 반쪽 반응의 전위가 마이너스 0.046V잖아요. 근데 여기다 아무리 어떤 상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요 포텐셜 자체, 그죠? 전위 자체는 안 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다가 뭘 어떤 상수를 곱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양을 늘린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전위, 전압은 안 변해요. 양에 전혀 무관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이런 성질을 인텐시브하다는 거예요. 인텐시브. 여기다 제가 써줄게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텐시브 뭐가 그러냐? 여기 전압이 인텐시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를 곱해서도 안 변하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 델타 G가 있어요. 델타 G는 깁스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하겠죠? 마이너스 N F 아이고 2가 됩니다. 2 그죠? 근데 보세요. 2는 안 바뀌었어요. 2는 그죠? 이 인텐시브합니다. 그 대신에 F는 페르데 상수니까 안 바뀌죠. N은 뭡니까? N 여기다가 위에다가 2를 곱하면 N이 2가 되는 거고 100을 곱하면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깁스 프리 에너지는 바뀌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 깁스 프리에너지는 이건 엑스텐시브예요. 엑스텐시브. 그죠? 크기성, 크기 성질. 이 제로는 인텐시브. 이거는 세기 성질입니다. 그죠? 여기다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이 깁스 프리에너지는 우리가 성질을 따질 때 엑스텐시브하다. 그러니까 양에 비례해서 성질이 늘어나요. 그죠? 양이 많아지면 커지고 양이 적어지면은 줄어듭니다. 엑스텐시브하다. 이거 여러분 이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셀이 복잡합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여기 솔트 브릿지로 되어 있고 왼쪽에는 카드미움 금속이 있고 전극이 카드미움 이온이 있어요. 오른쪽에는 실버 이온 금속이 있고 실버 이온이 있습니다. 그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의 전압을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죠? 이거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항상 양쪽의 반응, 에노드와 캐소드 반응을 전부 다 환원 형태로 쓴 다음에 네른스트식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캐소드에서 에노드 이제 전압을 뺀다고 그랬어요. 그죠? 잘 보시죠. 오른쪽에 이게 이때는 캐소드인데 은이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은으로 됩니다. 이때는 0.799V예요. 일단 2를 곱하든 안 곱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왼쪽은 어떻습니까? 이건 에노드니까 캐드뮴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캐드뮴 금속으로 돼요. 이때 이제로는 마이너스 0.402.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네른스트식을 쓰는 겁니다. 캐소드 이때는 플러스라고 했어요. 이쪽 되게 캐소드 전압이 일반적으로 갈바닉 셀에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플러스 이때는 이 반응에 대해서 0.799V니까 0.799 마이너스 2분의 전자가 여기는 2입니다. 0.05916 사실은 2 필요 없어요. 2를 빼면 되는데 어쨌든 그냥 이대로 써봅시다. 나중에 상쇄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은이온의 농도에 이때는 2가 있으니까 제곱분의 1 그죠? 사실 2는 서로 상쇄가 되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이때의 은이온의 농도가 얼마냐 여기 보니까 이때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보시면요 0.05몰라가 됩니다. 그래서 0.05몰라 이렇게 제곱 해서 요 풀어보니까 0.7817V가 돼요. 요것은 반면에 이제 요 에노드 쪽을 보면은 에노드 요 반응이니까 이때 이제로 값은 마이너스 0.402V예요. 그죠? 마이너스 0.402 마이너스 이때 전자가 두 개니까 2분의 0.05916 하고서 요 카드미움의 농도분의 1 이때 카드미움 농도는 여기 안 나와있지만은 0.01몰라가 됩니다. 이것분의 1 해서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0.461V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포텐셜은 요거 전압 마이너스 이 전압이니까 0.7817에서 781 마이너스 0.461V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42V가 돼요. 그죠? 이론적인 값이 됩니다. 요게. 물론 이론적인 값이 나온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네트 리액션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여기 에노드는 산화가 되니까 어때요? 이거를 거꾸로 써야 되는데 일단은 네른스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빼면 되죠. 빼면은 에노드에서 아니 캐스드에서 에노드를 빼면 됩니다. 위에식 마이너스 밑에식 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반응식이 얻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차트로 얘기하면은 카드뮴 이가와 카드뮴 금속은 여기 마이너스 0.461V고 여기는 실버 요 이온은 0.78V다.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셀 포텐셜이다. 그죠? 전자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기서 카드뮴에서 이쪽으로 외부 혈을 통해서 은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카드뮴 이쪽에서 일로 흘러가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자 하나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그죠? 전자 두 개 여기 요거랑 맞추려고 이렇게 쓴 건데 사실은 네른스트식 계산할 때는 여기 2가 좀 더 있으니까 2로 나눠서 그냥 이렇게만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압 또는 전위는 이 제로값이든 이든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가 계수를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곱하든 나누든 전혀 상관이 없다. 단 변하는 것은 에너지가 바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티머 다이그램이라고 이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라티머 다이그램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원소는 이게 산화 상태가 다양한 게 있어요. 특히 이제 할로젠 원소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딘 보세요. 아이오딘을 포함한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펄 아이오데이트, IO4-이온. 이것은 I가 몇 가입니까? 플러스 7가. 이건 아이오데이트 이온입니다. IO3-이온. 이것은 플러스 5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이포 아이오다이트. 그죠? 이것은 I가 있어요. 이건 플러스 1가. I2 이건 고체죠. 아주 진한 보라색 나는 고체인데 이것은 0가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오다이드는 마이너스 1가. 이것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산화 상태가 있죠. 그래서 각 산화 상태의 이런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그것이 이제 다른 산화 상태로 될 때 그때의 전압을 이렇게 쭉 표시한 것이 바로 라티머 다이어그램입니다. 라티머 다이어그램. 자, 이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오데이트가 아이오딘으로 이게 환원이 될 때는 이때는 이제로 값이 1.318V가 돼요. 또 아이오데이트가 또 아이오딘으로 될 때는 1.21V가 되고 아이오딘이 아이오다이드로 될 때는 0.535V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표시해 놨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 아이오데이트가 아이오다이드로 된 것은 여기 물음표로 놨죠. 이걸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몇 볼트인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아이오데이트에서 아이오딘으로 가고 또 아이오딘이 아이오다이드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이거는 물음표로 가는 것은 한 번에 가는 거고 중간에 여기 하면 아이오딘을 거치는 것은 한 번, 두 번에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요 물음표는 여기 1.210V 더하기 0.535V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전압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전압은. 그죠? 에너지는 깁스 프리 에너지는 델타 G는 마이너스 NFE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요 물음표는 요거 더하기 이것이 아니고 먼저 요 값을 전부 다가 이 전압을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로다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요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델타 G 제로는 마이너스 NFE 제로다. 그래서 먼저 아이오데이트가 아이오딘으로 가는 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응식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반쪽 반응식. 여러분 약간 고생하면 쓸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양성자 6개와 전자 5개를 받아서 2분의 1 I2 더하기 3H2O다. 여기에 해당하는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델타 G1으로 한번 해봅시다. 1. 근데 사실 뭐 프로톤의 개수는 상관없어요. 전자만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NF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N이 얼마예요? 5개. O, F 그리고 요거에 해당하는 전위가 1.210V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는 아이오딘이 아이오다이드로 가는 반응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는 전자가 하나가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G2 제로는 마이너스 N이 1이고 F 곱하기 0.535V입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더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아이오데이트가 직접 아이오다이드로 가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전자가 6개죠. 그죠? 이때를 델타 G3라고 해보십시오. 이때는 마이너스 6F하고 아이온. 이때는 이제 E0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이게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깁스 프리 에너지로 다 계산해 놓으면은 깁스 프리 에너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더할 수 있어요. 요 반응, 요것의 델타 G3 제로가 이것은 요 값 델타 G1 제로 플러스 델타 G2 제로 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쓰면은 F는 다 생략해 버리고 이 제로 3는 어떻게 됩니까? 6분의 5 곱하기 요 값
더하기 1 곱하기 6 합하니까 1.098V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먼저 전압끼리만 계산하지 말고 이것을 전압을 이용해서 전자를 계산해서 에너지로 먼저 바꾼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됐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두 슬라이드 두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반응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 아까 나온 반응입니다. 이 카드뮴이 있고 용액 중에 카드뮴 이온이 있고 여기는 은 전극이 있고 여기 표면에 실버 클로라이드가 이제 있어요. 용액 중에 카드뮴의 농도는 0.167 몰라가 되는 것이고 또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되죠? 이것이 완전히 녹으니까 이게 녹으면 두 개의 클로라이드 이온이 생성되니까 농도는 요거의 두 배가 되겠죠, 그죠? 0.0334 몰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한번 뭡니까? 한번 전압을 구해본다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먼저 캐소드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식을. 실버가 있고 실버 클로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실버 클로라이드가 전자를 하나 받아서 실버와 클로라이드 이온이 됩니다. 이때의 전압이 0.222V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에 대한 르넨스트 식을 쓰면은 이것은 0.22-0.05916하고 n이 1이죠. 여기 전자 하나니까. 그리고 로그 곱하기 이건 전부 다 솔리드니까 반응식에 들어가지 않고 요것의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가 돼요. 그러니까 0.3093V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달리 쓸 수도 있어요. 달리. 무슨 얘기냐.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여기는 실버가 있고 그러니까 실버 이온이 그죠? 전자를 받아서 실버 금속이 되는 겁니다. 이때 0.799V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르넨스트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0.7199-0.05916 곱하기 로그 실버 이온의 농도분의 1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실버 이온의 농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 실버 클로라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것은 물에 녹으면은 실버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이 되고 그때의 두 농도의 곱이 바로 KSP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버 이온의 농도는 KSP를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로 나눈 값이에요. KSP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죠? 상당히 작은 값이죠.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이 농도의 두 배니까 0.330334다. 그러니까 실버 이온의 농도는 여기는 명확히 안 나타냈어도 계산을 하니까 5.4 곱하기 10-9승 몰라다. 그러니까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풀었더니 똑같이 나와요. 그죠? 요 값이랑 똑같이 0.309V다. 이렇게.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딱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답은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로 값으로부터 평형 상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구하는가? 여러분 평형이 되면 어떻게 되죠? 평형. 어떤 반응이 전기력 반응이 평형이 되면은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압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로로 됩니다. 그렇죠. 제로.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평형이라는 개념의 전기학에서는 평형은 어때요?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으니까 그죠? 전기학적으로 따지면은 전압은 제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반응이 있다 해보세요. 이제 오른쪽 반응,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캐소드 반응으로 합시다. A가 N개의 전자를 받아서 C가 된다. 그리고 레프트 이거는 에노드, 르넨스트 식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 환원 형태로 썼어요. D가 전자를 받아서 B로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에서 이 전압 차이는 뭐냐? E는 E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E 마이너스. 그러니까 캐소드 전압에서 에노드 전압을 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전부 다 쭉쭉쭉쭉 빼고 요 부분이 앞부분은 요 반응에 대한 르넨스트 식이 되고요. 요 뒷부분 마이너스하고 요 괄호친 부분은 여기 요 반응에 대한 르넨스트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되죠? E는 먼저 요거 표준 전위 환원 전위부터 먼저 정리를 해요. E 플러스 0 마이너스 E 마이너스 0 그리고 마이너스하고 n분의 0.05916하고 로그하고 이거를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자는 여기 A의 농도 또는 액티비티의 C승 그리고 C의 그 농도의 액티비티의 C승 그리고 D
이것의 액티비티의 D승, 그리고 분모는 A의 어떻게 됩니까? 액티비티 A승, 그리고 B의 액티비티 B승,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K가 됩니다. K. 언제 K가 되느냐? 이것이 제로가 될 때, 그죠? 원래는 이걸 이제 요 B니까 이것을 일단은 Q라고 합니다. Q는 쿼션트 약자입니다. 쿼션트, 그 비율, 그죠? 요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형 상수는 Q가 언제 K가 되느냐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Q가 K가 돼요. 근데 평형에 도달하면은 전압 차이는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를 다 제로로 놓고 풀어요. 그러면 Q가 K로 됩니다. 그럴 때 요 E0 값, 요 차이,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n분의 0.05916 곱하기 로그 K다. K는 평형상수다. 이걸 다시 K에 대해서 풀면은 K는 K equals 10 to n E0 나누기 0.05916이다. 이쪽 E0라는 것은 여기 표준 환원 전위의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전기학적으로 평형상수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학 반응이 포텐셜이 제로가 되면 그때는 에너지와 캐소드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다. 그때 평형 상수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무 실험을 안 하고도 요 식만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주의 주제는 전기학의 이제 기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기본만 여러분 확실히 알아도 이제 앞으로 전기학을 이제 배우는데 고급 전기학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